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사건 중에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바로 몇 개월 전 이혼한 저희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처럼 키웠던 저와 7살 정도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저와 결혼 전에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제가 남동생을 돌봤던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만 하던 남편놈이 저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가 남동생을 신경 쓰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음식이나 입을 옷을 사서 동생에게 보내려고 하면 아까워하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죠. 본인이 벌였던 엄청난 사고들은 생각도 못하고요. 사실 남편놈이 저와 결혼하고 나서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큰 사고를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에게 크게 한 방 먹이고 대차게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고, 남편놈은 저에게 버림을 받고 본인 잘못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화재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21살 때고 저희 남동생이 중학생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서 정신없이 옆방에 있던 동생만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될지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때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사람들 말로는 동생을 구해서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부모님이 떠난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남은 가족인 남동생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제 동생이라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동생도 그런 제 고생을 아는지 저를 누나가 아닌 부모님 이상으로 잘 따랐고 자라면서 제 속을 썩이거나 말썽 한번 피운 적이 없었죠. 그때 물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긴 했지만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저는 다니던 대학교도 관두게 되었고 바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사실 대학 때 식품조리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식당을 찾아가 여러 일들을 도와드렸기에 대충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쓴다고 해도 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하던 식당을 어린 제가 운영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제가 알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저희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참고 일했다고 생각하니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혼자 눈물을 훔칠 때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게 근처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경쟁하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사람이 사장이랍시고 가게를 운영하니 저를 만만하게 보았던 것인지 그곳 사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니, 젊은 사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혼자서 손님을 전부 데리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손님 전부 데리고 가서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되잖아. 사장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식당 음식 맛있다고 찾아오는 손님을 제가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원하셔서 와서 드시는 건데 그걸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거시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가게 어느 정도 적당히 찼다고 싶으면 우리 가게로 가서 먹으라고 보내주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돈도 사람이 적당히 벌어야 좋은 거지.
어린 사람이 그렇게 막 돈에 환장해서 돈만 밝히고 그래도 안 좋은 거야. 지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건데요? 사장님 가게 손님이 적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 가게보다 손님도 많잖아요. 그래놓고 저희 손님들 사장님 가게로 보내라고 하면 지금 저희 보고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식당을 어딜 가든 손님들 마음이지 그걸 왜 사장님이 정해서 저한테 따지는 건데요? 저희 동생 책임지고 먹여 살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고요. 사장님이야말로 그렇게 나이 드셔서 열심히 살겠다는 어린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시비 걸면서 남의 손님 뺏어가려는 거 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지금 돈에 환장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사장님 같아 보이는데요? 뭐, 뭐라고? 이게 부모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좋게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 부모 살아있을 때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싸가지 없게 굴라고 가르쳤냐고? 이 아줌마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지금 여기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당신이 뭔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고? 그러는 아줌마는 부모님 안 돌아가셨어? 아줌마 부모님은 어린 동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사는 어린 사람 시비 걸면서 남의 손님 뺏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냐고? 나이 어리다고 어디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른한테 말을 찍찍 갈기는 것도 모자라 지금 헛소리라고 했냐? 이게 진짜? 그때 경쟁 식당 사장님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때 이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막 깨달았던 때이고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분명히 저를 우습게 보고 경쟁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또 시비 걸러 올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경쟁 식당 사장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저와 제 동생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쟁 식당 사장님은 그날 된통 저한테 혼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저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가게에서 쫓겨나자 경쟁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유, 어린 것이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아주 사람을 참네.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폭행자로 고소할 거야. 누가 그러면 겁날 줄 알고? 어디 고소하기만 해봐. 나도 아줌마 똑같이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영업방해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나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올 작정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더 손해볼지 두고 보라고. 하나도 겁 안 나니까.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진단서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경쟁식당 사장님이 절 정말로 경찰에 고소하면 저도 언제든지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쟁 가게 사장님은 저를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고소하면 저도 고소할 기세에다가 정작 본인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영업방해를 했으니 본인이 더 불리할 거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호되게 당한 후 절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는 저희 식당으로 찾아와 시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쟁식당 사장님이랑 싸우고 집에 들어온 날 늦은 밤 남동생이 자는 걸 확인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혼자 꿋꿋하게 버텨보려 했지만 세상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서러운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자는 줄 알았던 남동생이 제가 우는 소리에 제 방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더니 남동생이 저에게 다가와 걱정된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누나, 왜 울어? 혹시 나 키우는 거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우리 진수 키우는 게 누나가 왜 힘들어? 그냥 오늘 가게에서 조금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게 그 소리잖아. 누나가 나만 아니었으면 부모님 가게 물려받아서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누나도 대학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맞잖아. 누나,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누나, 나 키우기 싫으면 굳이 힘들게 애쓸 필요 없어. 누나 아빠 떠나고 나한테 남은 사람은 누나밖에 없는데, 나 누나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버리고 편하게 살아. 진수, 너 버리고 편하게 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누나 힘들면 바보같이 나 붙들고 있지 말고 보육원에 보내란 말이야. 내가 이미 내가 갈 보육원도 알아봐놨어. 우리 지금은 비록 헤어지더라도 내가 커서 그때 돼서 다시 보면 되는 거잖아. 나는 누나 고생하면서 나 때문에 아픈 거 싫어. 이 바보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 떠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누나 진수 너 없으면 살 수 없단 말이야. 진수 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깟 학교가 뭐라고 내가 널 버려.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내가 그때는 진짜 화낼 거야. 이 누나, 나 그럼 보육원 안 가도 되는 거야? 정말로 계속 누나랑 살아도 돼? 당연하지. 이 세상에 누나가 의지할 사람 우리 진수밖에 없는걸? 진수는 누나 인생의 전부야. 누나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누나 호강시켜줄게. 나 클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진수야. 아, 누나. 그날 동생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옷깃을 꼭 붙잡고 우는 제 동생을 보며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제 동생을 꼭 지킬 거라고요. 사랑하는 제 동생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서 나중에 부모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 시간은 정말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저도 식당 일에 이젠 베테랑 사장님이 되었고 가게도 안정적이 되며 저도 이름난 식당에 어엿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돈도 어느 정도 모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뿌듯했던 것은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도 제 기대에 부응하며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게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들어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엔 저희 식당 단골 손님으로 오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딱히 연애할 마음이 없었고 아직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전 계속해 부모님을 대신해 남동생의 부모님 노릇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자 손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저희 식당을 찾아 밥을 시켜 먹었고 저는 결국 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남자 손님의 반응은 매우 의외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에게 책임질 남동생이 있다는 말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대단하게 봐주었던 거였죠. 혜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동생을 위해서라지만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의 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미 젊은 나이에 식당 사장님으로 성공한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그 말 들으니까 혜진 씨가 더 좋아졌어요. 혜진 씨, 지금 혜진 씨가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아는데 저 믿고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부담되는 거면 딱 2번, 아니 딱 3번만 만나주세요. 그 후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면 제가 깔끔하게 혜진 씨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했고 며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동생과 아침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남동생은 싫지 않으면 저보고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가 고민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는 것인데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느냐면서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누나가 연애도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동생은 자기도 더는 어린애 아니고 아까린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너무 자기 때문에 희생할 필요 없다고요. 이미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준 것만으로도 누나는 할 도리를 다한 거라면서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의 응원 속에 남자 손님을 만나게 되었고 남자 손님이 저의 남자친구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능력이 좋아서인지 승진도 남들보다 조금 빠른 편이었죠. 게다가 남편도 저희 남동생을 정말 친동생 이상으로 챙기면서 잘해주었고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 저도 남편에게 그만큼 더욱 잘해주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동안 고생하며 남동생 키운 걸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난 것으로 보상을 받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잠시뿐이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얼마 안 가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2년 정도 흐르자 저희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 보이며 숨겨왔던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예전에는 제가 남동생을 책임지는 모습에 반했다며 존경스럽다고까지 말한 인간이 이젠 제가 남동생을 챙기려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며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남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누나 신혼생활하는데 방해하기 싫다면서 군대를 다녀온 후 대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남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 가게가 쉬는 휴일을 이용해 남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다음날 출근하는 날 동생 집에 들러서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곁에 와서 저에게 툴툴거렸던 겁니다. 뭐야? 또 당신 처남 가져다 줄 음식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러다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나게 생겼네. 우리 먹기도 아까운데 당신은 왜 자꾸 처남만 챙기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당신 남편이 날 챙기라고. 당신 또 어린애처럼 왜 그래? 요즘 이상하게 내가 진수한테 뭐만 가져다 주려고 하면 당신 자꾸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음식 만들어서 챙기는 거로 우리 집 거덜 안 나거든? 재료도 다 우리 식당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언제는 내가 동생 잘 키운 거 보고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만 하면 전부 시비네? 당신 결혼하고 나한테 완전 딴 사람처럼 변한 거 알아? 내가 뭘? 아무튼 천안 가져다 주려면 조금만 싸서 보내. 나 먹을 것도 모자라니까. 우리 먹을 거 이미 따로 챙겨놨으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거로 질투하는 것 좀 그만하고. 당신 정말 아이처럼 왜 그래? 자꾸 그러면 나 정말 화낸다. 아, 알았어. 그만하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참. 저는 그때까지 하는 남편의 행동이 제가 남동생을 자주 챙기니 단순히 질투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벌어진 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을 주려고 싸놨던 음식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던 겁니다. 도둑이 들어서 제가 남동생에게 줄 음식만 쏙 빼서 훔쳐갔을 리는 없고 저는 그게 이상해 남편에게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이상하게 유독 남편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혹시 제가 남동생에게 주려고 싸둔 음식이 어디 있는지 아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큰일. 어? 무슨 큰일?
아니, 내가 진수한테 오늘 가져다 주려고 싸놨던 음식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혹시 당신 그 음식 어디 있는지 알아? 아, 그거. 여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처남한테 음식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지금 우리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으로 먹으려고 전부 싸왔거든. 뭐,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동생 주려고 싸놓았던 음식을 당신 도시락으로 싸갔다니. 집에 우리 먹을 거 따로 남겨놨었는데 필요하면 거기서 싸가면 되지. 왜 동생 줄 거를 싸가는데? 당신 설마 정말로 내 동생한테 음식 가져다 주는 거 아까워서 전부 가지고 간 거야? 정말 진짜로 그런 거야? 아이, 당연한 거 아니야? 반찬 만드는 것도 전부 돈인데 우리 한 푼 두 푼 아껴야 잘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처남은 이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대학생이면 다 큰 성인인데 반찬 정도는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래. 어차피 당신이 매달 보내주는 처남 생활비도 있는데 그 정도 챙겨줬으면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라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이야기했지. 내 동생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고 나한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나 동생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 대신해서 돌볼 생각이고 같이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그러는 거 이해하고 지켜봐줄 마음 없으면 내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했을 때 너가 뭐라고 했어? 너도 내 동생 처음 봤을 때부터 남 같지 않아서 좋았다면서. 네 자식은 아니어도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잘해주겠다면서. 나보고 동생 계속 챙겨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나와?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다고! 뭐야? 그래서 지금 나보다 당신 동생이 더 소중하다는 그 소리야? 그리고 솔직히 부부가 결혼했으면 재산도 공동 소유고 그러면 당신 돈으로 한 반찬에 대해서 나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당신 나랑 결혼했으면 엄연히 우리 집안 사람이고 죽어서도 우리 집안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처남 챙기기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국물도 없는 거 바로 너다, 이 인간아.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네가 가지고 간 내 동생 반찬들 가지러 갈 테니까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정말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바로 차를 운전해 남편 회사로 가서 남편 놈이 가지고 간 저희 동생에게 줄 반찬을 바로 받아왔습니다. 정말로 제 동생한테 줄 반찬에 손을 댔다면 그날은 진짜로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건드리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 남편 놈은 제가 동생에게 신경 쓰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느껴졌고 그럴수록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남편이 저희 동생에게 신경 쓰지 않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무관심해도 특별히 서운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에게나 소중한 동생이지 남편에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까지 제 남동생을 특별하게 여겨달라고 강요할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만 저와 남동생의 관계가 다른 평범한 남매들과는 다르게 조금 특수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니 그 부분만 이해하고 반대하지만 않으면 되었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저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제가 불만이라면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때 그런 저를 이해한다고 동생이 혼자 자립할 때까지 돕겠다며 저와 결혼하자고 청혼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자 숨겨왔던 진짜 본색을 드러내며 제가 저희 남동생을 챙기는 걸 싫어하니 저도 그런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제 입장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 놈과 딱히 이혼까지 마음먹을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툴툴거리긴 했어도 딱히 그 일로 큰 다툼을 벌이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그 일을 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고를 쳤던 겁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재산은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 반반 넣어서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는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달은 이상하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묻게 되었어요. 여보, 왜 이번 달 생활비 통장에 안 넣어줘? 혹시 당신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 왜 회사에 잘리다니? 절대 아니라고. 그냥 이번 달 월급이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한 방만 터지면 아주 크게 들어올 테니까. 어? 당신 대기업 다니는데 월급이 원래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는 게 맞아? 그리고 월급 들어오는데 뭐가 한 방에 터져? 아, 한 방 터진다는 건 그냥 말실수. 신경 쓰지 마. 월급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야? 그때 횡설수설하는 남편이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솔직히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싶었던 거죠.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라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잘한다는 생각에 남편 놈이 저는 그렇게 큰 대형 사고를 저 몰래 치고 있었을 줄 몰랐던 거였어요. 그날은 남편이랑 저랑 휴일이 겹치는 일요일이었는데 서재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남편이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 놈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거죠. 아유,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여보, 망하다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여보, 나 어쩌면 좋아.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대로 말을 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울지만 말고 차근차근 설명 좀 해봐. 그리고 듣게 된 남편 놈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거라면서 남편을 꼬드겼었나 봅니다. 게다가 남편이 투자한 돈으로 사업이 성공하면 남편을 회사 임원으로 부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놈은 그 친구 말만 믿고 본인이 곧 친구네 회사 임원이 될 거란 생각에 회사까지 관두고서는 본인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까지 전부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사업한다는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친구 회사를 검색해보니 이미 회사가 망해서 남편 친구가 잠적한 상태였던 거죠. 그게 인터넷 신문사 몇 군데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러니 회사까지 관두고 사업한다는 친구 말만 믿고 투자를 했던 남편 놈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선 남편 놈이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당신 친구 말만 믿고 그 잘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퇴직금이며 그동안 모아뒀던 돈까지 전부 친구네 회사에 투자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당신한테 말도 없이 잠적을 했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회사에도 나 조만간 괜찮은 회사에 임원으로 스카우트 될 것 같다고 떵떵거리고 퇴직금까지 받고 나왔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사느냐고. 우리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 아이고, 이 화상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쩐지 네가 갑자기 생활비 안 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직장 관두는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큰 거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구 말만 믿고 투자할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이랑 부부이기는 해? 너 같은 걸 그동안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내 인생이 불쌍하다. 친구가 확실하다면서 자기만 믿으라는데 그러면 어떡해?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던 것도 혹시 당신이 내가 회사까지 관두고 투자한다고 하면 걱정할까 봐 그랬던 거라고. 그리고 친구가 이미 자기 회사 데리고 가서 일할 것처럼 명함까지 뽑아줬단 말이야. 이거 봐봐. 친구 놈이 자기 회사 명함에 나한테 상무이사라고 직책까지 넣어줬잖아. 그 말에 저는 간신히 참아왔던 화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친구가 했던 수법이 딱 사기꾼들이 했던 수법과 너무 비슷했었거든요.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 해줄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친구 말에 속아서 엄청난 일을 벌인 남편 놈에게 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 놈의 등짝을 정말 제대로 두들겨 팼습니다. 인간아, 지금 그 말을 믿었냐? 사기꾼이 사기칠 때 그냥 치는 줄 알아? 어떻게든 돈 뺏어 먹으려고 네 꼬시려고 거짓말했던 거잖아. 지 친구 놈이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공수표 날린 것도 모르고 그대로 속아 넘어가다니 잘났다 잘났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벌이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그래도 나한테는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인 여보인 당신이 있잖아. 그리고 나 친구 놈 회사에 투자하면서 대출은 안 받았어. 그걸로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래도 나 대출 받아서까지 친구네 회사 투자 안 한 건 정말 잘했지, 여보. 나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어이, 왼수야. 넌 남편이 아니고 왼수다, 왼수. 아, 아파, 여보. 그만 때려. 진짜 아프다고. 그날 남편 놈은 저에게 제대로 혼인하면서 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제가 남편 같은 인간이랑은 도저히 계속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저 몰래 그런 일은 벌이지 않겠다고 매달리면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딱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하면서 저희 남편이 다시 취직할 때까지 저희 부부 공동 통장에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넣어 생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남편을 믿고 평생을 함께해도 되는지 하고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제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기어이 저와 끝장을 보는 일을 만들고 맙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동생이 조금 곤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누난 안 돼.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지금 병원이야. 며칠 전부터 입원해 있어. 뭐라고? 네가 지금 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은 누나가 매번 생활비 보내주는 걸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미안해서 생활비 좀 벌어보려고 학교 수업 끝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지 뭐야. 그래서 아무래도 누나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심하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동생의 말에 저는 정말 바로 남동생이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들어가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동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보자마자 울컥하며 울고 말았죠. 세상에, 이게 뭐야? 별거 아니라더니 너 다리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잖아. 아니야, 누나. 별거 아니야, 진짜. 의사 선생님이 한 2주 정도만 입원해 있으면 바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어. 별거 아니긴. 너 수술까지 했다면서. 그런 일 있었으면 누나를 불렀어야지. 왜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나 진짜 괜찮아, 누나. 수술할 때도 친구 녀석이 와줘서 보호자 해줬고 누나가 이렇게 놀랄까봐 내가 연락 안 했던 거야. 누나 결혼까지 했는데 이젠 누나도 나 그만 신경 쓰고 누나 인생 살아야 하잖아. 너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누나가 결혼했다고 우리가 남매가 아닌 거니? 너 그러면 누나 아프면 누나 모르는 척하고 안 돌봐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누나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누나는 나한테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누나도 너랑 똑같아. 누나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라고. 누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혼자 알바니 뭐니 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너 졸업까지 누나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어, 누나. 누나 정말 미안해. 그래서 저는 동생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가게는 일단 직원에게 맡기고 동생을 간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생 병원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상대 쪽 과실이라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고 동생도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지만 동생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생 간병하기 전 준비할 것도 있고 가게 가서 중요하게 정리할 일도 있고 해서 다음날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동생 수술비를 제가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남편 놈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말에 남편도 동의했나 싶었죠. 그리고 어차피 남동생 수술비도 제가 번 제 돈으로 보낼 생각이고 본인 돈이랑 퇴직금을 투자한다고 전부 날린 남편이 저에게 딱히 반대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동생 있는 병원으로 가기 전 핸드폰으로 동생에게 수술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주 태연하게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 핸드폰 충전기에 꽂아놓고 잔 것 같은데? 이게 어딜 갔지? 여보, 당신 내 핸드폰 본 적 있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 아, 당신이 처남한테 어제 수술비 보낸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내가 당신 핸드폰 숨겼어. 수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깝게 그 돈을 왜 보내? 그럴 돈 있으면 당신 남편인 차라리 나한테 주라고. 나는 당신이 수술비 처남한테 보내는 거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줄 건데?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 수술비를 못 보내게 하려고 내 핸드폰을 숨겼다는 이야기야? 네가 뭔데 내가 내 돈으로 동생한테 수술비 보내겠다는데 반대를 하는데? 내 통장에 너랑 결혼하기 전 모아두었던 내 돈으로 내가 보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하냐고? 그리고 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 그러는 너는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랑 퇴직금까지 친구한테 회사 투자했다가 전부 날리고 지금 그 뭐냐 그 꼴로 있는 거냐?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그런 말을 해. 됐고. 아무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야? 나는 처남 수술비 보내주는 거 반대고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핸드폰 돌려줄 마음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내가 살아있는 한 처남한테 수술비 보내는 꼴 나는 절대 못 봐. 당신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지금 했단 말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그리고 저는 그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 놈이야말로 앞으로는 자기 앞가림은 자기 혼자 알아서 하면서 살아야 할 거라고요. 남편 놈이 하는 행동 보고 저는 그날 바로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본인은 무책임하게 있는 돈이랑 퇴직금까지 날려먹었으면서 저의 동생에게 수술비 보내는 그 몇 푼을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적어도 본인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구석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돈 사고에 저런 자기밖에 모르는 매정한 인간이랑은 더는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결혼 전 모은 제 재산까지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는 뻔뻔한 남편놈의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남편놈과 이혼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저에게 뺏어갔던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생에게
수술비를 보내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놈과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남편놈이 저 몰래 더 큰 사고를 치려고 했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가 동생 간병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알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혜진 씨, 그동안 잘 지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조금 전에 혜진 씨 남편이 집을 판다고 내놓고 갔는데 두 사람 상의해서 결정한 거 맞지?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집을 내놓다뇨?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상해서 말이야. 혜진 씨 남편이 혜진 씨랑 다 상의했다고 하면서 집을 내놓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혜진 씨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지 남편을 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때 저는 딱 한 가지 촉이 왔습니다. 한 번 사고친 인간이 두 번 사고치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란 인간이 또 저 모르게 무언가를 꾸며 돈 사고를 치려고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사장님, 혹시 저희 남편이 집 내놓으면서 혹시 뭐라고 했던 말은 없었나요? 나한테 본인이 무슨 주식을 투자해서 인생 한번 크게 풀어볼 심산이라나 뭐라나. 그동안의 실수를 전부 만회하고 싶다고 하더군. 그런데 혜진 씨, 우리가 한두에 알던 사이도 아니고 내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혜진 씨 남편 정말 괜찮은 거야? 사람이 뭔가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당장 사고라도 칠 것 같이 보여서 그래. 남편 관리 좀 잘해야겠어. 사장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남편 만나면 붙잡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남편이 집 내놓았다는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거 꼭 좀 비밀로 해주시고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다음 날 간병인 이모님에게 동생을 잠시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이제는 아예 뻔뻔하게 대놓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저희 공동통장에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 빨리 내놓으라는 식이었어요. 당신 왜 아직 통장에 생활비 안 넣었어? 오늘 우리 생활비 넣어준 날인 거 몰라서 그래? 그런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넣어야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그 돈으로 배고파서 낙곱새 시켜 먹을 예정이니까 빨리 핸드폰으로 돈이나 보내. 알겠어. 이게 이번에 내가 내는 우리 생활비니까 아껴서 잘 쓰도록 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저희 통장을 남편놈에게 내밀었고 통장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한 남편놈은 아주 깜짝 놀라며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영원이라니?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통장에 0원밖에 없다고 찍혀 있는데 지금 사람 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랑 뭐가 다른 건데?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이혼할 놈한테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줄 것 같아?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나 몰래 우리 신혼집 부동산에 내놨다며. 그것도 앞으로는 나한테 다시는 돈 사고 안 치겠다고 해놓고 주식 투자하겠다면서 집 내놓는다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렇게 당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기어이 말을 했나 보네.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신혼집 내 명의로 된 내가 산 내 집이고 우리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산 거라서 너한테 전혀 권리 없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네가 뭔데 남의 집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냐? 너 혹시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내 대리인인 척 나 몰래 내 신분증 훔쳐가서 집이라도 팔려고 했던 거냐? 이거 이제 보니 완전히 사기꾼 놈이었네. 내가 번 내 돈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니 이젠 내 집까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 너 같은 놈을 믿고 결혼했던 내가 미쳤다. 너랑은 정말로 이제 끝이니까 우리 그만 이혼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실은 내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확실한 정보를 얻어서 그랬던 거란 말이야. 거기 주식만 사면 내가 잃었던 원금이랑 우리 평생 먹고 살 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무리 이력서 넣어도 뽑아주는 회사도 없고 이젠 백수까지 된 나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아니, 나는 네가 내 인생에 없어야 살 것 같아. 게다가 너 내 동생 내가 뭐만 조금만 챙겨주려고 하면 아까워서 난리 피웠었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내 사정 뻔히 아는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동생만 잘 챙겨줬어도 돈 사고도 모두 쳤어도 나 어쩌면 꾹 참고 너랑 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어떤 놈인지 안 이상 전부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로써 너랑은 영원히 안정이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제가 건네준 이혼 서류와 함께 저에게 쫓겨나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제가 같이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저희 재산을 이루는 과정에서 제가 더 공이 더 큰 것도 있다 보니 돈 사고 친 남편 놈이 가지고 갈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놈이 저와 결혼해서 잘못한 일들이 증거로 남아 있어서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고요. 결국 전 남편 놈은 생각 없이 돈 사고만 치고 제 동생을 챙기는 것까지 아까워하다가 인생 제대로 망하게 된 것이죠. 지인에게 듣기로는 전 남편 놈은 저와 이혼 후 완전히 폐인이 돼서 생활한다고 해요. 저와 이혼 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지만 전 남편 놈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사람 노릇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저희 남동생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남동생도 이젠 몸이 완전히 나아서 건강해진 상태고요. 남동생과 살게 되자 말썽만 피우던 남편 놈이 없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질려서 아마도 앞으로 따로 남자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식당을 잘 운영하며 동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제 인생에 집중하고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제가 잘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제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남동생이 필요할 때 줄 생각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식당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